후보지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이방과 여러가지 평가를 해서 2년 내에 구역 지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2년 내에 구역 지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충민의 부말리.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오늘은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2021년도 9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좀 밀어주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속통합기획이 어떤 사업이며 어떤 정비사업이며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구역 지정이 얼마나 돼 있고 또 어떻게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통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살펴보고 이 신통구역에 대한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구역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 구역이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이제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입니다. 이제 이게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신속하게 사업을 하겠다, 통합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절차도 통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시와 지자체와 또 주민 간에 화합을 하고 통합을 해서 사업을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속통합기획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속통합기획구역은 하나의 팀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원팀으로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업도 서울시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밀어는 주겠다. 밀어는 주지만 하지만 사업의 주체는 주민이다. 요 부분은 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찌됐거나 이거는 민간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속통합기획이다, 뭐, 그 다음에 뉴타운이다, 재정비 촉진지구다, 이런 재개발에 이제 이름이 바뀔 뿐이지 거의 뭐 절차나 이런 것들은 많이 바뀌진 않는데,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는 사업 기간을 단축해서 이제 빠르게 신속하게 이제 서울시에 이제 공급을 하려고 이런 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주도 사업이다. 그래서 재개발하고의 큰 차이는 없을 거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낸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잡한 거를 간소화한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해서 절차를 또 뭐 없앨 건 없애고 또 간추릴 건 간추려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 기간을 단축을 말을 하는데요. 뭐 여기가 이제 구역 지정까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도정법상 구역 지정까지 하려면은 5년 정도 걸립니다. 이제 처음에 구역 지정을 하고 그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이제 뭐 요건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사업 기간을 많이 단축을 해서 이제 구역 지정까지 5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 한 2년 안에 3년을 단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5년이 걸리는데 요 것들을 2년으로 단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업 진행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은 되겠죠. 이제 사업 진행 속도는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자, 이 2년 안에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민간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공성 확보로 인해서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왜냐면은 뭐 용적률도 완화해주고요. 35층이었던 것을 50층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용적률 되는 데까지 완화를 해주고 층수 제한을 없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요 민간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비대위가 만들어진다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반대파가 있다라던가 하면은 사실 요것도 결과적으로는 민간 사업이다,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보실 필요는 있다,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이 뭐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표 재개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구역을 후보지로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100개 넘는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52군데가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9월에 시작을 해서 1차는 21개가 1차는 21개가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25개가 지정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지자체별, 서울의 자치구가 25개죠. 25개가 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할당량을 줬습니다. 할당량을 줬는데, 각 지자체별로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줬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수시로 하겠다. 수시로 모집하겠다라고 해서, 작년에는 3군데 이제 수시로 이제 해가지고 후보지 등록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토탈 해가지고 52군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후보지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후보지입니다. 이제 후보지가 또 어느 정도 이제 주민 동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춰서 입안을 걸쳐서 심의를 받아서 또 구역 지정이 돼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 구역 지정된 데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한 30군데 이상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실 게 좀 설명드릴 게 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왜 신속통합기획이 이렇게 많이 추진이 되느냐. 첫째는 이제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없어진 건 아닌데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역세권 사업이 잠시만요. 역세권 사업이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면적 제한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뭐 2023년 6월 달에 나왔죠. 6월 말 30일 기준으로 이후로 면적 제한을 6,000평 그러니까 2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게 되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은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도 좀 포함시켜줘 하다 보니까 면적이 뭐 8만 제곱미터, 10만 제곱미터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뭐 옛날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 했듯이 이러다 보니까 뭐 사업이 추진되다 좌초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규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노후도입니다. 노후도. 역세권의 노후도가 30% 이상, 30%면 30%만 충족이 되면 했는데 앞으로는 60%로 그래서 일반 재개발과 똑같아졌죠. 60%로 이제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되고요. 30년이 넘은 이제 그 건축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축입니다. 신축이 10년 된 신축이 15%? 그러니까 10년 된 신축의 비율이 15%가 넘으면 아예 구역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 구역은 역세권 개발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던 지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이런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그런 조합 측에서는 갈아타야죠. 빨리 갈아타야죠. 그렇기 때문에 신통위로 갈아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후보지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좀 진행되는 것이 이제 뭐 흑석뉴타운 11구역이 신통으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신통으로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보면 면목동 같은 경우나 면목동 이제 여기는 네 가지가 이제 작년 12월 13일 날 상정이 돼서 도시계획 심의에 상정이 돼서 네 가지가 조건부 통과를 했는데 네 구역이 자 보시면은 나머지는 이제 뭐 공공재개발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양천구나 이런 공공재개발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보면은 면목동 같은 경우는 신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천호동 같은 경우도 신통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됐다. 조건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되긴 된다. 이게 보면은요 후보지 등록을 하죠. 후보지가 됩니다. 후보지가 되면은 자 2년 동안 후보지에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입안과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2년 내에 구역 지정을 해야 됩니다. 구역 지정. 자, 사실은 2년 내에 구역 지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금 막 지역 주민의 동의도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지자체와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혼연일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정말 힘든데, 여기서 구역 지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해제되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해서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자동적으로 제가 이제 구청에 또 확인을 했습니다. 뭐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뭐 2차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광진구청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구역 지정이 어떻게 되냐, 자동 해지가 되는 거냐, 아니면은 어떻게 뭐 재지정이 되는 거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이제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봐야 된다. 요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후보지가 지정되면 3년 안에 구역 지정이 돼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역 지정이 많이 됐죠. 후보지 지정이 많이 됐죠. 구역 지정은 사실 몇 군데 안 됐는데 후보지 지정이 많이 됐는데, 자, 뉴타운과 같습니다. 옛날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그래도 정말 대단한 게,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정말 해제 절차까지 한 15년, 13년 정도 걸렸습니다. 왜냐면은 해제를 안 하다가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 쪽으로 바뀌면서 이제 매몰 비용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워낙 길다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매몰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주민 반대 동의율이 처음에는 30%였는데 나중에는 50% 받으면은 구역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구역을 해제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걸렸던 뉴타운 해제와는 다르게 지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부의 이번 정책과 조금 같이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이 지금 많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구역을 해제해서 거기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주고 소형주택의 공급을 좀 이바지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좀 이런 방향을 좀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11월 15일 날 보도자료가 났습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조정이라고 했는데, 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신통기획 후보지로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받게 됩니다. 허가구역이 되는데, 이 구역을 미선정구역, 여기 보시면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공모사업 미선정 40곳, 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된 내용은, 주요 내용은, 발표의 주요 내용은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 뭐 이건 삼성역 인근이죠. 저기 뭐 마이다스 저기 해가지고 종합운동장하고 삼성역 일대고, 이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다룰 문제고요. 신속통합구역 재개발 등 공모 미선정지 40개소 해제했다. 자, 여기 40개소 중에는 중요한 것은 40개가 전부 다 신통이 아니라 공공재개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실 부분들은 신통이 어느 정도의 이제 해제가 됐냐라고 보면은 뭐 채부동이라든가 전농동 일대, 여기 보시면 신통 재개발이죠. 그 다음에 여기 공공 재개발에 있고 신통 재개발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신동, 행촌동, 이태원, 그 다음에 원효로삼과 희경동, 전농동, 정릉동 뭐 쭉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쭉 있어서, 자, 이거를 제가 뭐 이거를 외워라, 아니면 이 구역들을 봐라, 이래서 이게 몇 개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거를 자료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이 자료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누구나 아파트 거주하고 싶은데 아파트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들어가기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소액으로 좀 들어가서 좀 오래 기다리면은 가치도 오르고, 또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입주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될 지역들, 안 될 지역들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장활동이나 발품이라는 거는 부동산에선 진리입니다. 지금 뭐 아무리 뭐 AI가 AI 시대고 뭐 가상현실 시대라고 하지만, 뭐 물론 많은 부동산들에서 이렇게 막 VR을 쓰고서 이제 뭐 부동산 공간을 보고 가상으로 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부동산은 그래도 뭐니 해도 임장의 맛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장 다니시면서 관심 있는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신속통합기획에 여기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 뭐 한 70% 이상의 동의도 받을 수 있고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서울에서의 기회는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속통합기획, 서울시에서 굉장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좀 힘을 쓰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신속통합기획 구역이 기존 재개발과 뭐 엄청난 차이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 이 중에서 뭐 별로 차이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서울의 재개발의 기본 정비사업, 그러니까 구역 지정을 해서 입주까지 해서 평균 정비사업 기간이 13년이 넘습니다. 13년이 넘고요. 이건 평균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20년 가까이 됩니다. 만약에 입주까지 하면은 20년이 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속통합기획은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재개발에서 사업 시행인가 나고 관리처분까지가 나는 사업이 거기까지가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획기적으로 사업이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가장 중요한 게 민간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추진위원회에서 설명회나 이런 데 하는 데 가서 얼마나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동의율은 얼마나 나왔는지 좀 살펴보면 분명히 올해도 시장은 어렵지만 기회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